네, 저희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신뢰도 높고 그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켓 인사이드 펀드 매니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룸투자자문의 조세훈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해 정리를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투자 전략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012년 주식시장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12년은 한마디로 좀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유럽 재정위기의 그 여진이 이어졌고요. 또 중간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산됐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또 좀 좋아질만 하니까 미국 재정절벽이라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계속 흔들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연간으로 보면 지수가 9% 정도 회복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은 아주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몇 종목을 빼면 정말 더 어려워서 지수가 지금 2,000에 와 있지만 체감지수는 한 1,800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대체로 시장을 못 이기는 그런 장이었으니까 작년에 조금 부진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작년 한 해 주식시장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특히 정말 코스닥 쪽에 투자 많이 하시는 중소형주에 투자 많이 하시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올랐지만 정말 고통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거 좀 체감하는 이 수익률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그 외에 또 해외 증시도 좀 괜찮은 모습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재작년부터 위기감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런 위기감이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작년에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초저금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수익률이었다. 또 우리 금리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시장이 9% 정도 올랐으니까요. 역시 작지 않은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참 어려운 이유는 그런 그 불안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참 어렵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고 단기적인 매매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경기가 호황일 때 주식을 샀다가 경기가 불안하다 하면 주식을 내다 파니까 이런 어떤 그 사이클에서 작년 같은 경우 역사이클이랄까 그 뒷북을 치는 구조로 가면서 더욱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로 그룹으로 보면 물론 개인 중에도 스마트머니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전고점 2230 정도를 돌파해야 후행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결과적인 패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매도세가 시장의 저항 세력으로 상당 기간 재확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작년에 이룸투자자문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이 9%인데 랩 수익률 같은 경우가 30%를 넘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사실 저희가 수익률이 계속 좋았습니다. 예. 이거 저희 자랑 같긴 한데요. 그거 부분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좀 종목 발굴해서 좀 잘 맞았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 수익률을 얘기하다 보면 그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보다 안전이다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차를 빨리 몬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사고 나면 사실 목적지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장 평균만 해도 된다. 작년에 9%만 했어도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9%를 평균적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목표를 들 필요가 있고 과도하게 그 집중되는 매매를 피하면서 종목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피를 꽂히면 속된 표현으로 거기에 몰빵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종목에 확신이 생길 때에도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개별 종목 같은 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후행해서 하지 않고 미리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좋은 수익률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투자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지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지키셔야 제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좋은 종목 나오면 사실 뭐 한 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 다 내야지 이걸 뭐 100만 원씩 나눠서 한 3종목에 넣자니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자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00만 원이 2배 돼봐야 1000만 원밖에 더 되겠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500만 원이 장기적으로 2배, 3배 계속 수익률을 복리로 늘다 보면 늘어나는 아주 소중한 자금이거든요. 근데 500만 원을 잃고 나면 다시 그 500만 원을 만드는데 월급 가지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적은 자금이라도 원칙은 네, 지켜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500만 원이라면 저는 3종목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올해 시장 전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2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큰 변수는 중국 경기인데요. 제 생각에 올해는 중국이 좀 살아나는 회복의 기미가 있어서 그래도 좀 작년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9% 상승했는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시장이 전고점 2230 정도, 지금부터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수는 이제 유럽 경기가 부진하니까 미국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중국의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 중국이 회복 속도가 사람들을 안도하게 하고 확신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가는데 그때는 지금 저금리 환경에 있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니가 시프트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금융장적인 속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의외로 강세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고점을 시도하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시도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올해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 좀 높은 데는 2,500포인트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못 갈 수도 있다. 굉장히 네. 우리가 예측을 한다니까 어렵기 때문에요. 네. 지난해 거 보면 항상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정확한 포인트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다만 2230포인트 정도에서 중국 경기가 더 회복이 빠르다면 그 이상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그 정도 선에 머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변수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대체로는 저희도 이제 센터장님들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역시 중국을 의식하는 거죠. 중국 경기가 아무래도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추세를 확인하는 순간 시장이 후행제로 따라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대체로 하반기로 가면서 대체로 더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사실 상반기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투자는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되고 재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할 때 하셔야 되는 거고 확인된 뒤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중에서 좋은 종목 찾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환율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63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렇다라고 하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 조금 위험하다, 이익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환율 하락 속도가 빠르고 이게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위협인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엔화가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엔화 대비 환율로 보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지금 매물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당국자한테는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그 환율 대응 정책이 또 통화 정책이 굉장히 후행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율이 급등할 때는 그 외환보유고를 가지고도 완충 역할을 못 해냈고 지금은 다시 원화가 아주 빠르게 절상되는데 이 부분에서 완충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 핵심은 원화에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절상 속도를 늦추기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만 보면서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이 계속 들어오면서 환율이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더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돼서 금융당국 쪽에 약간의 정책적인 미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런 말씀. 사실 뭐 저희는 정책 당국의 그 카드를 저희가 잊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과거에 보면 그런 과거에 급하게 올라갈 때도 그 방치한 면이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그 속도를 조절하는 면 또 그런 것을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아니라 금리나 이런 완만한 방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만이 국내 뭐 비중이 워낙 크긴 하지만 국내 주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다른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데 업종별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네, 크게 보면 그 업종 전망은 큰 시각에서 보면 역시 IT하고 그 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여기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경기 순환 업종들이 이제 다소 반등하는 국면에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그 세계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 상태에서 좋은 업종은 IT,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T 업종이 역시 제일 낮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굉장히 침체해 있었던 건설이라든가 조선, 철강, 화학, 금융 이런 경기 순환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보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은 중국 경기 회복, 또 세계 경기 회복, 그것이 우리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거냐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선취매고요. 결국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일 거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뭐 경기 순환 업종 얘기를 조금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경기 순환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떤 것들 그리고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조금 더 좁혀 주실까요? 네, 저라면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와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냐인데 전 단계에서 과연 그 경기가 그러면 과거 우리가 골디락스에 경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경기 상승이 회복되면서 지금 잉여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종에서 수요가 캐퍼를 능가하는 구조로 갈 거냐. 아직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이르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흐름은 선취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유리하다고 본다면 화학이나 철강 같은 업종은 경기 회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수요가 늘면서 실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조선이라든가 또 건설은 좀 더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PBR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로 반등을 하는 걸로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 안에서의 그 수익 구조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브로커리지, 위탁매매 중심으로 하던 증권사들은 여전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자산관리업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은 최근의 저금리 환경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자산관리업에 그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적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읽어줘도 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조금 더 해보면 조심스럽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경기의 회복을 선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경기의 회복이 이런 그 선반영을 충분히 보완을 해줄 거예요. 충분히 합리화시켜줄 만큼 경기 회복이 빠를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저는 그런 답을 얻지 못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네. 선별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뭐 업종 중에 이 업종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조금 어렵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IT와 화학 그다음에 금융의 일부 저평가 종목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IT와 화학, 금융의 일부 저평가 종목. 금융이라고 하시면 아까 만약에 증권주를 본다라고 하면 자산 관리에 좀 특화된 증권사들이 조금 낫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PBR이 아주 낮은 은행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에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장 상황을 좀 듣고 있으며 잘 참조하시면 올 시장 전체를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름 투자자분의 조세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